어, 대통령 탄핵이 인용이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 플러스 이재명 대표가 26일 날 있을 재판에서 피선거권 박탈형, 즉 100만 원 이상 의향이죠. 그게 나올 것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네 가지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탄핵이 인용되고 피선거권 박탈형, 즉 1심의 선고 형량이 그대로 유지되는 경우, 이렇게 되면 이제 사실상 두 사람 다 정치권에서 아웃되는 상황이 올 가능성이 크죠. 이렇게 되면 일단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이 인용이 된다면 조기 대통령 선거가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민주당에서도 이제 이재명으로는 안 되니까 그만둬라라는 여론이 커질 겁니다. 이재명 독주체제, 일극체제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또 역시 이 안에서도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이재명 독주체제가 흔들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과 이재명 측근들은 다른 선택이 없기 때문에 3심까지는 유죄야 하고 그냥 강행을 할 가능성이 큽니다. 강행을 하게 됐을 때 일부가 짜게져서 밖으로 나가게 될 거고요. 일부가 짜게져서 바깥에 나갔을 때 지금 조국 혁신당이 준비하고 있는 오픈 프라이머리도 있죠. 그쪽하고 결합을 할 수 있을지 다른 플랫폼을 생각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종의 플랜 B, 그런 것들의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국민의힘 쪽에서는, 그리고 대법원에 이렇게 촉구를 하겠죠. 대통령 후보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이 지금 3심을 기다리고 있는데 대법원은 대승적으로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대법원 확정 판결을 빨리 내주라라고 아마 촉구를 할 겁니다. 실제로 대법원도 그거를 해주는 게 맞다고 봅니다. 자, 여당은 제대로 된 후보를 내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만 어떻게든 후보를 만들어내겠죠. 여당도 흔들릴 수도 있고 하나로 뭉칠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찌됐건 간에 여당은 기본적으로 대통령이 탄핵이 돼버린 상황이기 때문에 그 책임론으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선긋기를 하고 후보를 만들어내야 되는 부담이 있어요. 그래서 여당 후보가 힘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실제로는 3파전 구도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재명과 국민의힘 후보, 그리고 국민의힘에서 떨어져 나오고 민주당에서 떨어져 나온 사람들이 만드는 후보 간에 3파전이 생길 수 있고, 가장 큰 변수는 대법원이 이재명 심판을 언제 내려주는가, 이게 가장 큰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설사 이 상황에서 이재명이 무난히 대통령이 어떻게 해서 된다 하더라도 여전히 헌법 84조라고 그러죠. 그 불소추 특권, 재판을 계속 받아야 될 것인가의 문제가 있잖아요. 오늘 여론조사 결과 하나가 발표가 된 게 있는데, 여론조사 공정에서 조사한 결과가 있는데, 이준석은, 스카이 세븐틴님, 이준석은 저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이준석이 큰 표가 있을 것 같지는 않아요. 이준석이 큰 표가 있을 것 같지는 않고, 이준석은 하나의 마이너 플레이어로서 결합을 하든지 아니면 독자로 끝까지 가면서 차차기나 그 다음까지를 생각하면서 뛰어보는 정도의 의미를 가질 거지 그렇게 유의미한 플레이어가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오늘 여론조사 공정의 조사가 발표가 됐고 그게 문화일보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이재명이 설사 대통령이 되더라도 재판, 형사법 재판을 계속 받아야 한다. 이게 국민 여론의 과반 이상입니다. 54%가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호남은 어떨까요? 호남 여론의 58%가 이재명이 설사 대통령이 되는 경우라도 형사법 재판은 받아야 한다가 호남 여론의 58%입니다. 그렇죠?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재명 대표가 지금 이게 선거법 재판은 이재명이 받아야 되는 재판 중에서는 제일 가벼운 경미한 거에 속합니다. 선거법 재판이나 위증교사 재판 같은 경우는 형량이 가장 낮은 것 축에 속합니다. 겨우 1년, 2년 그 정도의 형량밖에 아닙니다. 1년, 2년, 3년 정도. 대장동 재판이나 대북 송금 재판은 훨씬 더 굵직하고 묵직합니다. 그리고 법화 재판도 어디로 갈지 모릅니다. 이런 재판들을 계속 받아야 될 거라고 지금 국민의 다수가, 그리고 호남 사람들의 다수가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막상 2심 판결이 나오고 나면
엄청난 여론의 압박으로 작동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상황이 오기 전에는 잘 이해를 못 하는데 본인이 직접 통증을 느끼기 전까지는 그 통증이 뭔지를 사람들은 잘 몰라요. 이게 이제 상상력이 원래 사람들은 부족합니다. 본인이 경험하기 전에는 느끼는 게 쉽지 않아요. 근데 막상 3월 26일 날 공직 박탈형, 의원직 박탈형이 나오게 됐을 경우 그때 발생하는 상황을 과연 이재명과 이재명 측근들이 수수할 수 있을 것인가? 중도층이 이재명의 계속되는 그 출마 강행을 과연 용납할 수 있을 것인가? 대한민국 국민의 54%가 재판을 계속 받아야 한다고 말하는데, 그래서 엄청난 리스크를 안고 출마를 해야 될 겁니다. 그 리스크 중에서는 설사 당선되더라도 900억을 토해내고 직위 박탈되는 상황까지도 감내해야 될 수도 있다. 뭐 이런 게 첫 번째 시나리오에서 나오는 겁니다. 예, 두 번째. 역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이 인용이 되고 이재명 대표는 무죄 혹은 100만 원 이하형이 나와가지고 출마를 할 수 있게 되는 경우, 이 경우에는 당연히 이재명 대표의 대권 가도에 날개를 달겠죠. 날개를 당장은 다는 것처럼 보일 수밖에 없죠. 근데 국론이 엄청나게 짜게지는 건 당연하고 아마도 거의 뭐 준내전 수준의 싸움은 당연히 발생하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는 일단은 승승장구를 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여전히 사법 리스크는 계속 지속적으로 남아있게 될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민 여론의 54%는 이재명이 설사 대통령이 되는 경우라도 재판은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거는 국민의힘만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국민의힘 지지층만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니고 민주당 지지층의 30% 정도가 이재명이 대통령 되더라도 재판은 받아야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호남 사람들의 58%가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더라도 재판은 받아야지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전히 사법 리스크는 살아있을 거고 통치가 불가능한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일단은 그러나 이재명은 날개를 달겠죠. 대권 출마에. 그 다음 세 번째,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은 기각 혹은 각하가 되고 이재명은 유죄가 나와가지고 박탈형이 됐을 경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일단 직무를 복귀하게 됩니다. 직무 복귀를 해서 다시 대통령의 직을 수행을 하게 되고, 다만 형사재판, 내란 혐의에 대한 형사재판은 계속 받아야 됩니다만 형사재판도 사실상 지금 문제가 많기 때문에 상당 부분 흐지부지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박탈형이 나오는 경우 이재명 대표는 출마를 강행하려고 하겠지만 쉽지 않을 겁니다. 정치 생명이 거의 끝나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정치 생명이 끝나는 위기일 거고, 이 경우에도 역시 이번에는 개딸 측에서 가만히 있지 않을 거기 때문에 준내전 상태가 당분간 계속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재판이라는 게 선거법 재판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선거법 재판, 위증교사 재판, 대북송금 재판, 대장동 재판, 이런 것들이 줄줄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는 아마 평생 재판을 벗어나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아마 학교에 들어가 가지고 재판을 계속 받아야 될 겁니다. 이 경우가 아마 구속이 가장 빠른 시나리오가 될 거고요. 네 번째 시나리오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이 기각 혹은 각하가 되고 이재명 대표가 무죄 혹은 100만 원 이하형을 받아가지고 이재명 대표도 풀려났을 경우, 해방됐을 경우, 이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2차전이 시작될 겁니다. 윤석열 대 이재명의 2차전이 시작될 겁니다. 2차전이 시작될 거고, 그 혼란을 일으키는 주요 요인이 이때는 윤석열 대통령이 혼란을 일으키는 게 아니라 이재명 대표 측에서 혼란을 일으키려고 할 겁니다. 거의 이재명 대표는 더 이상 이제 앞으로의 재판을 받기 싫은 거잖아요. 그러면 어찌됐건 짧은 시간 안에 정권을 끝내야 되고, 윤석열 대통령은 어찌됐건 개헌을 이야기했고 빠른 시간 안에
나라를 새롭게 세워보겠다라는 말을 최종 진술에서 했었잖아요. 그 부분에 협조하지 않으면서 다시 한번 갈등을 유발하면서 제2의 개업을 선포할 수 있도록 유발을 하려고 할 겁니다. 물론 윤석열 대통령이 거기에 응하려고 하지 않겠지만 이런 상황이 올 가능성이 큽니다. 이 네 가지 시나리오가 있는데 이 네 가지 시나리오 중에서 가장 바람직한 시나리오는 뭘까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는 싸움의 정치가 지긋지긋하기 때문에 그냥 양쪽에서 서로 죽이려고 달려드는 정치가 좀 끝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합니다. 그리고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정치를 그만두는 게 그 길을 가기 위한 가장 첫 단추가 될 거라는 생각을 일단 하고 있거든요. 그 길을 위해서 어떤 게 최선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최악의 경우는 저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최악의 경우는 아무것도 아닌 상황으로 흐지부지 되는 게 저는 최악일 것 같아요. 탄핵도 안 되고 이재명도 풀려나서 두 양반이 다시 2차전 하겠다고 나오는 경우, 이건 더 악화된 상황에서 2차전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는 경우는 없었으면 좋겠고, 근데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은 본인이 탄핵되지 않는다면 최후 진술에서 말했다시피 본인은 이제 개헌과 정치의 변화를 위한 노력을 하겠다고 했으니 그 노력을 하려고 할 건데, 문제는 이제 야당의 협조가 없으니 그 의지대로 안 될 가능성이 크긴 합니다만,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킬지도 가봐야 하는 겁니다만, 윤석열 대통령이 애초에 했던 그 약속을 지킨다면 그나마 자그마한 희망이 있을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시나리오가 최선이라고 생각하세요? 3번이 최선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뭐 3번이 최선일 수도 있습니다. 3번이 최선일 수도 있고, 근데 2번이건 3번이건 간에 문제는 40대 40으로 팽팽하게 갈려있는 국민 여론 중에서 한쪽이 완전히 절망하게 되기 때문에 준내전 상태가 짧게나마 혹은 길게 일어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상황을 빨리 정리할 수 있으려면 정치인들이 앞장서 가지고 정신 차립시다. 우리 정신 차립시다. 싸우지 맙시다. 뭐 이런 말을 해야 되는데 아무도 그럴 생각이 없죠. 지금 당장은.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님, 모를 일입니다. 개헌하겠다고 했어요. 분명히 본인 입으로 말을 했습니다. 사실 개헌 자체는 누가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다수가 동의하지 않으면 어차피 개헌은 안 됩니다. 그래서 여당만 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고 야당만 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결국은 여야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라고 힘을 모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할 수만 있다면 저는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38년간 개헌을 못 하고 있으니까요. 윤석열 대통령이 그러니까 탄핵이 기각이 되거나 각하가 돼가지고 다시 대통령 자리로 복귀를 한다 해도 사실상 통치할 수 있는 정당성과 명분을 상당 부분 상실했습니다. 뭐 여러분도 알고 계시고 저도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치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결국은 거국 내각이나 거국적, 거당적 그 협력 기구를 만들고 개헌을 추진하는 게 본인에게 가장 바람직한 선택일 거라고 본인도 생각할 겁니다. 국민 다수도 그렇게 생각할 거고요. 저는 그 경우라면 윤석열 대통령이 섣부른 계엄령 선포에 대한 국민에 대한 뭐랄까요? 사죄라고 그럴까요? 그런 것들이 가장 잘 이루어질 수 있는 시나리오라고 생각합니다. 탄핵이 기각되는 경우를 말하는 겁니다. 예. 이 정도의 네 가지 시나리오가 있고요. 시나리오별로 여러분들은 다 이제 입장이 다 다르실 텐데 개헌이 쉽지 않다는 건 압니다. 지금 38년간 개헌이 안 됐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쉽지는 않은데 이 시기를 놓치면 앞으로는 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당분간 끝없이 대결의 정치가 벌어지게 되면 앞으로는 개헌은 더 힘들어질 것 같고, 그러면 당분간은 정치가 좋아질 기회가 아예 상실될까 봐 저는 그게 두렵습니다. 지금의 기회를 놓치면 더 긴 시간 동안
고통받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한번 여러분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치가 계속 이대로 가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정치가 국가 발전에, 국가 성장에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지금 유사 이래로, 역사 이래로 한반도에서 대한민국, 그러니까 한민족이 국가를 만들고 살아온 이래로 어쩌면 역사상 가장 성하고 있는 때가 지금일 수도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제도적으로도 그렇고 가장 흥성하고 있는 이 타이밍에서, 이 결정적인 타이밍이고 중요한 이 타이밍에 어떤 사람들 지금 대한민국 피크를 쳤다고 말합니다. 피크를 치고 이제 떨어지는 것만 기다려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 타이밍에서 정치가 발목을 잡으면 안 되죠. 정치가 발목을 잡으면 안 되고, 정치가 발전의 박차를 가하거나 성장의 동력을 유지시킬 수 있도록 끌고 가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정치가 발목을 잡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몇 년간. 그래서 정치를 조금 좋게 만들면 우리가 조금 더 좋은 나라를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개헌 같은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정치판 자체의 변화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4가지 시나리오를 말씀을 드렸던 거고, 그 4가지 시나리오 중에서 어떤 것도 쉬운 건 없지만 결국은 국민들, 유권자들에게 판단의 시간이 온다. 그 판단의 시간에 과감한 판단과 과감하게 목소리 내는 그런 것들을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최소한 관성에 입각해가지고 하던 일을 그대로 하다 보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 관성을 벗어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